자, 거기 구체적인 경우 거기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그래서 등기의무자는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 안에 권리 상실. 그렇죠. 자, 설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설정 등기는 뭐예요? 등기의무자는 뭐예요? 뭐뭐 설정자. 설정자가 바로 뭐예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내용 전가, 전가 동그라미 써놔요. 전가 후에다는 설정 등기라고 써놔요. 설정. 설정하고 같아요. 정액 아까는 정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정. 감소는 말소.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설정자가 되고 감액 감소와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바로 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은 설정, 감액은 뭐예요? 말소, 그죠?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는 무슨 건자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아까 프린트 보충 교재가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공동신청이 나오네요.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신청. 그러면 절차법상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자요. 권리자는 뭐예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실체법상의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행사 동그라미. 등기 의무자는 거기 등기 신청권을 오타가 나왔으니까 신청권을 뭐라고 얹혀요? 청구권. 청구권에 협력할 자가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럼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표적인 차이가 뭐가 나요?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이제 머릿속에 확 박아버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등기 청구권. 아까 이제 등기 청구권 정리해봐요. 사건이며, 공동 신청, 소송 동그라미, 소송.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사법상 행위라고 하나 써놔요. 무슨 상행위? 사법상 행위. 등기 신청권은 공권이며 무슨 신청에도 있는 게 공동, 단독, 이의신청. 그래서 가로 열고 공법상 행위. 그러면 신청권과 청구권이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뭐가 하나가 적혀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크게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애워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뭐라고 했죠?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간단하게 뭐예요? 우리 이야기는 바로 물청하고 뭐가 있다? 채청이 있다. 그러면 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주장하는 자? 물권자가 주장하는 것.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는 것. 아마 박스 밑에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 불일치.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 요거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였다? 일치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 그 다음에 법정. 자, 요거는 뭐예요? 이전하고 뭐예요? 설정. 그럼 자기가 연습을 해놔야 돼요. 통상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여기는 뭐죠? 법정 지상권은 채청, 물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채청.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왜냐면 자, 물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함으로써 보전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은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에 일치. 그래서 보전할 청구권이 존재한다. 그래서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고,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영어와 관련돼서 준비 잘. 등기 청구권은 올해 민법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자 76페이지 맨 하단에 딱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놔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부로 8번째 하는 거야. 8번째. 자 11월 달성한. 그러면 자 숙제해야 돼.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 요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고 요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 거. 그래서 말소, 법정, 물청, 이전과 설정은 채청, 고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오른쪽에 가니까 이제 단독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아까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저 종류.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원칙은 공동, A는 단독 신청이 돼요. 그러면 거기 좌측 부분에다가 그러면 단독 신청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라고 그랬어요. 자, 단독 신청. 첫 번째, 어떤 것들이 많아요? 다 까먹었네. 표제부 등기. 그렇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뭘 생각해요?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표제부 등기로서 이해관계에 다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등기 진정성 보장.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 되면, 자,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대표적으로 수용. 수용도 단독 신청. 국가가 하니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세 번째는 권리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대표적인 예를 상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샘플로 잡아놔서 단독 신청은 좀 나름대로 정리해 두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1번에 뭐가 나와요? 판결에 한 등기. 여기에 별표 3개짜리. 무진장 어렵습니다. 판결에 한 등기는. 판결에 한 등기는 이제 뭡니까? 자, 판결에 한 등기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원리가 있어요. 판결에 한 등기는 요거는 원리가 있어요. 4개 원리를 오늘 마무리를 딱 전하라고. 첫 번째. 판결은 누가 내려줘요? 법원. 그러니까 무슨 정량보 됐죠?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야.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해서 무조건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는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돼요. 무슨 력? 강제 집행력.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는 여기 하나 더 붙어요. 강제 집행력까지. 자, 그러면 저기 이제 하나 끊어내서, 자, 우리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럼 여기에서 판결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어. 뭐가 있어요? 이행 판결.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에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입니다.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여기 요 사이에다 하나 이제 집어넣어요. 이제 마무리를 전들도 됐어요. 뭐라고 써놨죠? 공정정서에 한다기. 이건 무슨 정서예요? 공정정서. 공정정서는 무슨 성은 확보됐어요? 그런데 강제 집행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공정정서에 한다기.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공동신청입니다. 조심해놔야 됩니다. 공동신청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이걸 노리고 있고요. 자, 공정정서에 한 등기는 공동신청이야. 단독신청이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판결서는 누가 대줘요? 성소한 자 대주잖아. 그래서 성소한 자.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 예외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아까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 세 종류. 자, 이행 판결. 자, 무슨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자, 그럼 순서대로 가보죠.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자, 이렇게 적어놓고. 자,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는데 무슨 판결이 있어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상 단독 신청입니다. 확인 판결은 뭐예요? 공동 신청.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야. 여기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요걸 한번 보죠. 자, 형성 판결 중 예가 있어요. 요 사이에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써놔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제일 골칫덩어리예요. 자, 요거는 이해만 하면 아주 쉬워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사람이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이 아직 말도 안 했어요. 자,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있네요. A, B.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다시 나가요.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OX.
X.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규정이 돼요. 몇 분의 1이죠? 2분의 1. 이겁니다. 2분의 1. 근데 A가 5분의 4라고 우겨요. 그러면 요 사람은 몇 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러면 얘는 기분 좋아요? 더러워요? 더럽죠. 법원에 가서 한판부터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판결서에 뭐가 나와요? 지분이 나오죠. A가 성사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는 게 A적인 점이네. 그래서 자, 원래는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 원칙적으로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모두 가능하다.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패소한 자도 A적 측면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A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칫덩어리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원고, B는 피고. 그러면 원고, 피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패소한 자, 성사한 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걸 조심하고. 근데 판결에 얻는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성사한 자만 가능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읽어봐요.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A적 측면.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A적 측면은. 하나 A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봐봐요. 판결서가 뭐가 나오죠? 판결서에는 A 지분도 나오고 B 지분도 나오죠. 그러면 그 판결서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서 자, 형상 판결은 원래는 무슨 신청이야? 단독, 공동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A를 두 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래서 하이라이트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그럼 186조, 187조, 186조. 그래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죠. 187조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우리 민법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다. 패소한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원래는 공동신청이나 A적으로 단독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뭐죠? 187조. 오케이. 자, 네 번째는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판력이라는 말을 써놔요. 기판력이라는 거. 이 기판력을 알면 아주 재밌어요, 나중에. 기판력이라는 것은 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의 효력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뭐냐? 미치는 범위가 바로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이걸 써먹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뭐라고 그런다? 기판력이라고 그런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는 무슨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 그러면 여기 밑에다 써놔요. 그러면 가집행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가집행은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가집행으로서 단독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판결에 한 등기는 무슨 신청해야 돼?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 중에서도 무슨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판결에 한 등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문제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한 등기는 요 4개 가지고 소스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진장 어려워요. 판결에 한 등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판결에 한 등기 무슨성, 진정성, 보장, 플러스 뭐예요? 강제 집행력. 무슨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 공정선서는 진정성이 보장되나 강제 집행력은 없다. 그래서 공동신청이 되고요.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패소한 자도 가능한 건 누구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 중에서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 나머지는 공동입니다. 그러면 형성 판결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 뭐가?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기판력은 뭐라고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은 시효가 몇 년에 걸려요? 10년에 걸립니다. 근데 이행 판결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행 판결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걸로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저번에 무슨 예를 들었어요? 요 예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김포승 학생이 한 분 계셨어요. 김포에 한 7년 강의했어요. 근데 김포승 학생이 이걸 가져왔어요. 누님이. 뭘 가져왔을까요? 이 판결서를 하나 가져와서 놀랬어요. 무슨 판결이?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 그 이행 판결이 뭐예요? 등기와 관련된 판결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 판결 써가지고 등기를 직접 신청한 등기되죠. 그래서 뭐 수업 들으면서 1억 7,500을 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어요. 합격, 불합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걸 배웠으면 혹시 집에 판결 써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무슨 판결이라면 이행 판결이라면 서면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볼래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한다는 게,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근접을 해보자. 문제 4번입니다. 자, 판결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 그럼 판결에는 소송상의 사회조서, 조서 동그라미, 조서 자르고, 민사에 관한 조정조서, 조서 동그라미, 공정정서 줄쳐놔봐요. 공정정서는 등기의 진정성은 보장됐죠. 근데 강제 집행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정정서는 뭐다? 제외라는 거네. 아까 공정정서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뭐가 붙었대? 가집행. 가집행 줄쳐놔요. 가집행은 봐봐요. 우리 판결해야 하는 등기는 무슨 판결이어야 돼요? 확정 판결이어야 돼요. 그럼 가집행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결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되는 판결서 정보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럼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그러면 확정 증명서를 보내야지. 송달 증명서를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송달 증명서가 나왔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뭐다? 확정 증명서가 되고요. 그러면 3번은 X다. 자, 그러면 4번 공유물 분할 판결 찾았어요? 예, 공유물 분할 판결 줄쳐놔봐요. 확정되면 소송의 피고도, 피고 동그라미, 피고도, 군툭지만 패소한 자도, 단독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 몇 번? 4번. 자, 5번의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동그라미, 판결 동그라미, 무슨 판결?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네. 그럼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있다라는 거. 봐봐, 확실히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바로 풀리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요. 또 가물가물.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듣고 풀 수가 있다면, 지금 이걸 듣고 수업을 풀 수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시험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자기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만 좀 투자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바로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렸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따끈따끈할 때 풀 때는 가능. 그거는 바로 풀리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 깜빡깜빡 한다라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럼 다시 돌아와요, 이제. 자, 요약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 그러면 강의 노트로 돌아와서 그 1번에 무슨 판결? 판결에 한 등기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A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거기에 대표적인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돼. 자, 거기 이제 의미를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행 판결 찾았어요? 예, 이행 판결 밑에 크게 해놨네요. 이행 판결 찾았어요? 그럼 이행 판결은 가번에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야. 그럼 판결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판결을 비교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두 개는 꼭 비교를 한번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 읽어봐봐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하고 꼭 비교를 해놔야 돼. 두 개 정도는. 자,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죠? 186조. 영어는 187조. 이렇게 딱딱 비교를 해놔요. 자, 등기원인은 영어는 뭘까요? 등기원인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행성 판결은 법률 규정이 아니라 판결 그 자체가 되는 거야. 판결 자체. 판결 자체가 바로 등기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원인 일자는 뭐예요? 여기는 법률행위 승리, 법률행위 일자가 바로 등기원인 일자가 돼. 법률행위 일자가 바로 등기원인 일자고. 영어는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그러면 영어는 판결 확정시가 됩니다. 판결 확정시.
확정시.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 선고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시가 등기 원인자라는 거고. 자, 근데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 장사는 뭐냐? 이거는 판결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가 등기 원인 장사가 돼요. 이것도 뭐예요? 판결서가 돼. 공통점은 뭐예요? 판결서예요. 그럼 판결서에 뭐다? 그러면 자, 판결서를 받아 금융 계약을 멘탈할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서는 뭐의 대상이다? 법인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하고 민법하고 공시법 세 강에 걸려 있어요. 원래 판결은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금융계약성이 대상이 안 되나. 근데 구멍을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판결서 거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요 관계를 자기가 숙지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가볼까요? 이행 판결에서 등기 원인 장사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다. 어때? X. 자, 이행 판결에서 등기 원인자는 판결 확정시다. 어때? X.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일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률 일자가 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형성 판결에서 등기 원인은 뭡니까? 법률행위가 된다. 어때? X. 판결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문에 막 등장한다고, 이제. 엄청나게 등장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는 등기는 몇 조로? 186조. 요거는 187조. 요거는 등기 원인이죠.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 법률행위. 요거는 판결 그 자체가 되고. 자, 등기 원인자는 읽어봐요. 법률행위 일자. 읽어봐요. 판결 확정시. 요거는 판결서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장사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의 대상이다? 금인의 대상이다. 그러면 거기 이행 판결 한번 볼까요? 특징. 자, 물권 변동은 뭐예요? 물권 변동은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할 때, 등기할 때. 그럼 몇 조라는 거예요? 186조라는 거네. 자, 그러면 단독 신청은 누구만 가능해요? 성서한 자만. 등기 원인은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등기 원인자는 읽어봐요. 법률행위 일자. 대하여, 대의 동그라미, 소유권 보전 등기로 가능합니다. 보전 등기로 나중에 연결이 돼.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요거만 해놓지 말고, 그러면 그 옆에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을 딱 비교해놔서 나중에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예약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예약집에 딱 세 가지를 정리해놨어요. 나중에 다음 달에 이제 예약집 강의를 나가거든. 그러니까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자꾸 기회를 뜨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박스 밑으로 가봐요. 기억, 이행 판결, 무슨 판결을 이야기한다? 확정, 종국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가지평 선고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도 뭐 하면 된다? 포함. 찾았어요? 이행 판결의 경우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신청 자르고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사한 응고의 상속인도, 상속인 동그라미, 단독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상속인 밑에다가 뭐예요? 상속인 밑에다 기판력이라고 써놔요. 기판력. 아까 기판력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판력이란 상속인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나중에 연결이 된다고.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다?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데 리얼이, 서류와 관련돼서 리얼이 7번 출제를 했어요. 7번. 리얼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7번 출제된 거야. 자, 봐봐요.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 줄쳐놔요. 거기가 행간편 쳐놔요.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출하라고 해놨거든. 오리지널. 그래서 판결의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나 성사한 등기 의무자. 이게 우리 등기 필정과 관련돼서 7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리얼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의적 측면이기 때문에. 요 리얼이 아마 모의고사 한 7, 8월 달에 쏟아져 들어간다고 이제. 그래서 리얼 조심해 놓고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상속 찾았어요? 상속 단독, 합병 단독. 수용은 아까 무슨 신청이죠?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부동산 부합.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몇 개 써놔봐요. 자, 2개를 써놔요. 2개 이미 했는데. 자, 주의 2개. 하나는 이미 했는데, 뭘까요? 그래서 계약상 공용 부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써요, 크게.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요거 조심해야 돼요. 단독 신청. 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뭘까요? 23회 때 2.5점짜리. 이미 한번 했는데. 그렇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등기. 요거는 명령등기가 아니에요. 가처분, 명령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한 등기야. 이거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요 특히 요 두 개를 단독 신청해서 제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 봐요.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무슨 신청? 단독.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근데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제 요거는, 요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사항입니다. 또 주의사항, 요거는 1이 되겠네요. 요게 2가 되겠네, 그러면. 자, 2가 관련돼서는 요거. 뭐라고 써놨죠? 상속인 등기.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요거는 공동이고, 요거는 단독 신청이 돼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가 이거라고 그랬죠. 자, A가 B한테 좀, 자, 그제, 그날 뭐야? 제가 목요일 날, 요번 주에 처음으로 한번 쉬어봤어요. 처음으로 한번 쉬어봤는데, 하필 뭐 1박원 터져가지고요. 1박원. 아침에 누워있는데 뭐예요? 좀 늦게 좀 일어나려고 잠자는데, 대문을 막 두드려요. 막, 두드려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네 아버지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왜 그래요? 아버지가 뭐예요? 합병이 나가지고 요즘 속설해가지고 잠을 한 15일째 못 잔대. 계속 새벽에 몇 시부터? 11시부터 3시까지 요 사이만 와서 속이 쓰린대요. 낮에는 괜찮대도. 그러니까 합병이야, 합병이 나신 거예요, 합병이 난 거예요. 자, 무슨 합병이 난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집이죠. 요 집 앞에 6층짜리가 생기고 여기가 5층짜리. 완전 여기가 완전 뭐다. 그러니까 합병이 난 거야, 합병이 나서. 그래서 뭐 입원시켰습니다. 나 집에 요양 좀 하라고. 병원 좀 가서 입원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이제 합병이 나요, 합병. 왜? 살다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자꾸 뭡니까? 자기만의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 스트레스를 쌓아나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완벽주의자예요. 되게 완벽주의야. 진짜 완벽주의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제가 맞고 살잖아요. 자, 형수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벌써. 어디로 이사 갔어요? 합정동에 집이 있는데 그거 전세 주고요. 어디로 갔어요? 서산 형한테로 도망가서. 진짜예요. 형수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서산으로. 우리만 그냥, 바가지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 봐봐요. 저 사람이 뭐예요? 매도인. 저 사람은 애수인. 그러니까 이전 등기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줘요. A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이 뭐예요? A 자식이 되거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상속인이 되거든. 무슨 인? 상속인.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상속인 등기야.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 상속인 등기는 무슨 승계임? 포괄 승계임이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봐봐요. 요 상에서는 A가 아버지고 B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 그럼 이때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그럼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조심해서 달아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바로 유증이야, 이유증. 유증은 꼭 상속으로 처리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유증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유증이 있죠? 포괄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은 몇 조예요?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가 돼. 근데 이거는 그럼 공부를 잘한 사람이 유증 등기가 헷갈려요. 봐봐요. 유증을 제가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유증이 뭐냐 하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언. 뭐라고 써놨어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뭐라고 써놨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유정을 자꾸 단독 신청으로 자꾸 가고 싶어해. 그래서 단독 신청. 근데 단독 신청이 아니야. 이거는 공동 신청이 됩니다. 왜 공동 신청이냐? 제가 제일 뭡니까? 제일 뭡니까? 제가 법을 공부하기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헌법은 보석이야, 보석. 보석제도 없애버려야 돼. 보석은 몸으로, 돈으로 때우는 거거든. 있는 자가 건조한 보석으로 나와요. 그러면 친족상속법이 제일 싫더라거든. 뭐 상속 받을 게 있어야 상속을 받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무슨 신청이라고요? 공동신청. 그러니까 유언은 결론적으로 유언은 뭐예요? 유언 집행자라는 게 있어. 무슨 집행자가 있죠? 유언 집행자. 받는 사람이 뭐예요? 수정자. 그래서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돼. 그래서 우리 유정등기는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유정이란 유언으로 무상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사법고시 33회 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민법 문제. 담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읽어봐요. 무슨 유정? 포괄유정. 이게 이제 33회 고시 문제야. 고시. 사법고시 문제. 제가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이게 나왔더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유정이? 포괄유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포괄유정은 뭐예요? 무슨 신청? 공동신청. 특정유정은? 단독신청은 무슨 단독신청? 공동신청이래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렇게 법무사에서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출제됐나 잡아봐요. 자, 포괄유정은 단독신청해야 하고 특정유정은 공동신청해야 한다. 어때? X.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조심해야 돼요. 유언에는 누가 있다? 읽어봐요. 유언 집행자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유언 집행자. 그러면 주언 집행자. 그러면 상속인도 결론적으로 얘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의무자는 누가 돼?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받는 자가 뭐예요? 등기 권리자. 무슨 자가 돼? 수증자가 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시탐탐 단독신청, 얘네들은 이제 공략하려고 그런다. 상속인 등기는 단독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자, 그러면 포괄유정은 단독 공동. 특정유정도 공동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단독 단독. 계약상 공용부문의 뜻의 등기. 단독. 그러면 지금 바로 배웠으니까 따끈따끈할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 2번으로 가봐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 찾았어요? 예, 문제 2번.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한번 풀어봐요. 따끈따끈할 때 그러면. 뭐 닫고 하는데 중점 잡을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뭐 읽은 거에서 쭉쭉 하면 돼. 그러면 기억은 단독 단독.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신청. 포괄유정은 공동신청. 토지의 표시죠. 단독. 말소 회복 등기 공동.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 공동.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와 권리적 측면은 공동이야. 항상 공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칙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읽어봐 볼래? 읽어봐요. 가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가등기도 권리적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권리적 측면은 원칙이 공동이야. 아무 말이 없으면. 자,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단독신청.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신청은 공동신청이라고. 아니, 권리적 측면은 공동이고 사실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2번만 풀면 이제 지문으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행 판결 다시 한번 해보자. 이행 판결 단독, 상속은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그럼 상속인 등기가 무슨 승계인이에요? 포괄 승계인 등기하고. 포괄 유정은 공동, 특정 유정도 공동, 토지의 표시 단독, 말소회복 등기 공동, 권리의 변경 공동. 정답은 1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풀어봐요. 5번 문제. 조금 전에 배웠는데, 한 20분 전에 배웠는데,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2번은? 아까 3번은?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등기 청구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청구는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그러면 건물의 신축도 등기 청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어때? X.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없죠.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가는 발생하지만 자, 판례는 등기 문자인 매도인, 등기 관련 매수인에게 등기 인수를 청구한 것도 뭐하고 있다? 긍정하고 있다. 그러면 요 성경은 뭐를 담고 있죠?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입니다. 5번의 등기 신청권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그러니까 요 5문제가 직접 5문제를 자유자재로 고사가 될 수 있다면 참 뭐예요? 문제 풀기가 왜 레벨이 다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핫바리 문제들이라는 거야. 그것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와요. 자, 강의 노트를 보니까 거기 78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78페이지 가니까 뭐예요? 3번에 뭐가 나오죠?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찾았어요? 네,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거기 좌측에다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놓고 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놨을 거예요.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팅이 이렇게 돼야 돼요. 원칙.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 세팅이에요. 한 세팅이고. 자,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 그럼 만약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가 있죠.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제3자 신청은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무슨 승계인? 상속인.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 있네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대의신청. 그 다음에 대의신청이 있고, 대의신청이 또 있으면 뭐가 있죠? 요거는 대리인 신청이거든. 대리인 신청. 자, 민법에서 제3자 하면 대리인 신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요.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표시 대의신청. 구분 건물 표시 대의신청. 자, 채권자 대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신청. 하나는 이제 공동저당. 그래서 공동저당. 선생님, 왜 공동저당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신설되고 나서 등기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서 4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공동저당이 뭐예요? 대의등기, 대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의가 가능한 거. 자, 우리 민법에서 아마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뭘 배웠어요? 자, 공동저당에서 경매 있죠? 경매 배당하는 거 뭐가 있어요? 일시배당이 있죠. 자, 암기가 됐는지 봅시다. 동시배당은 경매대가 안분해서 비례로 받아가죠. 그럼 선순위가 받아가면 20배당은 마다 후순위가 대의에서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20배당이 뭐가 나온다? 대의가 나와요. 원래는 요 20배당에서 대의가 가능했는데 이게 등기법상 실무상 처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우리 4년 전에 부동산 등기법 전부 개정안을 가누면서 공동저당에 읽어봐요. 무슨 등기? 대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에 대해서 대의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대의가 아직. 공동저당의 대의.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의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목 자체로 이제 봐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표시? 구분건물 표시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 또 하나는
공동 저당의 대의 신청. 그래서 동시배당, 이시배당에서 특히 대의 여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대리인 신청도 하나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포괄 승계인 요거 이제 설명하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테마 뭡니까? 테마 78페이지 강의 노트에 요 위에가 딱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 하나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하죠.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자, 포괄 승계인 아까 이야기했던 이쪽으로 한번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 사람 뭐예요? 읽어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전 등기 못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 제발 그러지 말고. A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뭐다?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가 돼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상속인은 제3자야.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여기서 제도적 의의를 한번 봐봐요. 등기부상은 누구로 돼 있어요? A로 돼 있잖아. 신청은 누가 있죠? A-죠. 일체, 불일체. 원래 각하해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포괄 승계인이야. 제도적 의의가. 그러면 일종이 무슨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등기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A-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아류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류작.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포괄 승계인 등기 줄쳐놔요. 공동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까 상속인 등기.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살짝 잘라놓고 등기 신청자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무슨 승계입니다. 포괄 승계인 등기라는 거. 첫 줄이죠. 그러면 포괄 승계는 등기 절차 찾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자, 그 정도 이미 잡아놓고 그 그림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 신청서상 의무자, 일체, 불일체 하는데 각하지 않는 조건은 뭐예요? 바로 그냥 포괄 승계인.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등기 신청, 등기부상 의무자와 등기 신청상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언제나 각하한다. 어때? X. 그렇게 이제 출제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A 조건이 뭐다? 포괄 승계인 등기.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치고 들어갈 건지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문제 나가봐요. 포괄 승계인에서 등기 원인은 바로 상속이다. 어때? X. 아버지가 뭐하다 돌아가셨어? 매매가 뭐야?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이때 등기원인은. 그러면 등기원인. 그러면 요 상속인 등기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다. 어때? X예요. 뭐예요? 법률행위 일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도 지금 받아서는 내공이 이제 실력이 많이 붙었어요. 진짜 실력 뭐예요? 오늘 보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실력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거네. 물찬 제비듯이 서서히 올라오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좀 쉬었다 뭐예요? 대의 신청. 오케이. 좀 쉬었다 합니다.